기출픽 42페이지 주기율표를 보면서 한번 복습을 싹 해보죠. 자, 주기율표. 일단 가로줄과 세로줄이 뭘 의미하시는지는 알 거야. 설마 이걸 세로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가로줄입니다. 그죠?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가로줄은 7주기까지. 세로줄은 1쪽, 2쪽, 13쪽 이렇게 나가서 18쪽까지 존재하는 거 알죠?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뭐가 똑같더라? 같은 주기면?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같은 주기, 예원, 같은 주기. 그 뭐라 하지? 이 껍질수. 껍질수, 전자껍질수예요. 전자껍질수. 같은 세로줄은 원자과 전자. 주의할 점은 18쪽은 원자과 전자 빵개로 보는 거 알죠? 18쪽은 8개가 아니라 0개. 그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반응에 참여를 안 해서 0개로 보는 것이지 꽉 차 있는데 결합을 안 한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0개로 보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자기의 족에 있는 1의 자리 숫자랑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 알지? 예를 들어 14족이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 4개, 15족이면 5개. 그러면 우리 요 주기율표를 봤을 때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여기 흰색처럼 좀 밝은 색으로 된 부분들이 다 금속 원소들.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그리고 이쪽 회색처럼 돼 있는 애들이 비금속인데 혼자 비금속이지만 금속 쪽에 가 있는 예외 알죠? 쟤는 비금속인데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같은 족의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만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왜 비슷하지? 무엇이 같아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야?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야. 만약에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무엇이 같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만 쓰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가 핵심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쓸 거면 이렇게 써야지 원자과 전자를 제끼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인 건 맞지만 다른 일쪽에 있는 애들하고 화학적 성질은 안 비슷한 거 알죠? 원자과 전자수는 한 개인 게 맞지만 쟤만 화학적 성질이 안 비슷해. 비금속인데 혼자 금속으로 가 있는 애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 라인에 있는 애들 준금속 기억하지?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준금속의 중요한 애들 붕소, 규소. 우리 반도체 할 때는 이제 점안율까지 했었지만 주기율표에서는 원자번호 20번까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점안율까지 안 외우셔도 좋고 우리 원자번호 20번 안에서는 준금속이 붕소하고 규소 2개 있다. 이 정도도 외워두시고 준금속의 이름이 금속자 들어간다고 금속 아닌 거 알죠? 쟤네 금속도 비금속도 아니나? 왜 쟤네는 금속도 비금속도 아니라 그래? 성질이 어쩔 때는 금속 같고 어쩔 때는 비금속 같아서 어디도 넣지 않았지. 그냥 준금속이야. 자, 그리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물론 수소를 제외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1쪽에 있는 애들 이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우진 않더라도 리튬, 나트륨, 칼륨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가끔 요즘은 루비듐이 나오기도 해.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뒤죽박죽 외우지 말고 순서대로 외우세요. 왜냐면 얘네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지는 거 알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지는 일쪽 금속들 뭐라고 불러 저거? 알칼리 금속. 그럼 쟤네는 특징이 뭐냐? 일단 이름이 금속 아니냐? 금속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 거예요. 뭐 반짝반짝 광택이 있고 전기전도성 좋고 열전도성 좋고 이건 다 깔고 가는 거고 그리고 금속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그거 알죠? 전성과 연성. 예를 들어 얘네들을 이렇게 해놓고 리튬, 나트륨, 칼륨 줘놓고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진다 하면 맞아 틀려. 금속은 힘을 주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얇게 펴지거나 가늘게 늘어나거나 하는 거지 부서지는 게 아니야. 금속은 부서진다고 표현하면 안 돼. 그래서 전성, 연성 얘네들은 힘을 줘도 부서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 금속이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일종의 알칼리 금속 많이 추가로 가지는 성질이 뭐냐면 반응성이 크다죠.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큰 편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네는 누구랑 특히 반응을 잘했냐? 누구랑 반응을 잘했어? 산소. 혹은 이제 공기라고 표현하기도 해. 산소하고 물. 얘네하고 반응을 잘했죠? 얘네 산소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돼? 이거 원래 다 금속이라서 처음에 겉으로 볼 때는 은백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 근데 공기 중에 가만히 냅두고 산소랑 막 반응하면 애가 어떻게 돼? 시꺼매지잖아. 그죠? 광택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했었어. 이거를 이제 산소와 결합하여 광택을 잃는 거기 때문에 산화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산소를 잃고 산소와 결합하여 광택을 잃는다. 산화된다. 물하고도 반응을 잘해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격렬히 반응했었어. 물에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가 막 나와 쟤네. 수소기체. 근데 거기서 막 나오는 기체가 진짜 수소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 수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 몰라. 불 갖다 대면 수소라면 불을 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퍽 소리. 폭발이야. 수소가 원래 불에 잘 타니까. 그래서 수소는 퍽 소리를 내며 탄다까지 기억하고, 수소가 다 나오고 나서 남은 물을 조사해보면 물이 변해 있지. 무슨 성으로? 염기성으로. 이게 알칼리 금속이죠? 알죠? 다 기억 잘 하시네. 그리고 17쪽에 있는 애들 외우셔야 됐었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었고, 17쪽은 할로젠이라 불렀으며 얘네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했었다. 그치? 자연계의 F 혼자, Cl 혼자 이렇게 안 다녀. F2, Cl2, Br2. 그러면 얘네는 왜 이원자 분자라고 하지 않아? Li2, Na2. 얘네는 이렇게 안 다녀? 진짜 나트륨 하나, 리튬 하나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지. 얘네를 뭐 Na2, K2 이렇게 표현 안 하는 이유는 혼자 다녀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씩 같이 다녀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그죠?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몰려다녀서 숫자를 빼버린 거예요. 알겠죠? 너무 많이 몰려다니는 것도 우리 분자라고 하지 않지. 얘네들처럼 둘씩 혹은 셋씩 보통 이렇게 다녀야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고, 너무 많이 몰려다니거나 혼자 있으면 보통 분자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지? 그래서 얘네는 너무 많이 몰려다녀서 분자가 아니라서 숫자를 안 붙이는 것뿐. 혼자 다니지 않아요. 얘네도. 혼자 다니는 애들은 오히려 얘네들이죠. 얘네들 18종 헬륨, 네온, 아르곤. 근데 쟤네들은 혼자 다녀도 안정하기 때문에 원래는 혼자 다니면 분자로 인정을 안 하지만 18종만 혼자 다녀도 분자로 인정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쟤네는 혼자 있어도 분자라고 불러요. 1원자 분자라고. 근데 원래는 분자는 2개 이상 모여야 분자라 그래. 원래 기본 정의는. 여튼 17종은 항상 둘씩 모여다닌다. F2, Cl2, Br2, I2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얘네들은 플로린 할로젠도 반응성 커요. 얘네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얘네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데, 알칼리 금속은 물과 산소와 반응을 잘한다면 얘네는 누구랑 반응을 잘하는 것? 반응을 잘하는 종류가 일쪽이랑 좀 다르죠? 얘는 누구랑 반응을 잘해? 일단 수소, 그리고 알칼리 금속들. 그러니까 수소와 알칼리 금속의 공통점이 뭐야? 다 일종이란 얘기잖아. 결국 따지고 보면 얘네는 일종이랑 반응을 잘해요. 왜겠냐? 일종은 전자 하나 잃고 양이온 내려놓은 성질. 안 그래?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얘네는 7개 있으니까 하나 얻어서 음이온 내려놓은 성질. 쟤네가 하나 버린 거 내가 받아야지. 이래서 일종을 좋아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종의 알칼리 금속들은 물하고 산소를 좋아한다면 17쪽의 할로젠들은 1쪽에 있는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수소나 알칼리 금속들. 왜? 걔네가 버린 전자를 받으니. 근데 이제 혹시라도 선지에 이렇게 나오면 17쪽 할로젠은 금속과 반응을 잘한다.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 알칼리라는 말이 빠졌어. 금속과 반응을 잘한다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걸로 보셔야 돼. 왜냐면 지네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다 보니 양이온 되는 애들을 좋아해. 내가 전자를 얻고 싶어? 버리는 애들을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금속은 원래 다 양이온이 돼요. 다만 그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을 특히 좋아하는 거지. 얘네는 금속과 반응을 대체로 잘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응? 양이온 되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뭐 독특한 색깔이 있고, 색깔을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면 외우시고, 얘네는 색깔보다 중요한 게 상태죠. 상태. 상온에서의 상태. 얘네 상온에서 어떻게 존재하냐?
플로린부터. F2Cl2Br2R1 상온에서 상태 기기액고. 기억나지? 기기액고. 진짜 중요해. 얘는 색깔보다 상태가 중요해요. 기기액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얘네들 실생활에서 어디에 쓰는지 가끔 물어볼 때 있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리튬 어디에 써? 예온 졸지 말고 말해봐. 리튬 어디에 써?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리튬은 배터리, 나트륨, 가로등. 가로등이나 터널에 켜져 있는 등이 나트륨 등. 등에 써요. 이거 외워야 돼. 칼륨, 비료. 식물 잘 자라라고 주는 거.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17쪽에 아따 참 17쪽에 플로린. 쟤 어디에 써요? 치약. 저 불 쏘잖아요. 불 쏘. 충치 예방. 외워야 돼. 얘네 선지에 나온단 말이야. 염소는 어디에 써? 소독. 근데 뭘 소독해? 염소 소독인데 물 소독. 수돗물이나 수영장물. 브로민은 잘 안 나온다 했죠? 아이오딘도 소독이야. 근데 쟤는 상처 소독. 알겠어? 외워. 어디에 쓰는지 정도까지는 외워요.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은 구분할 줄 알죠? 뭐 얘네는 전기전도성 있고 광택 있고 전성 연성이 있는데 쟤네는 다 없는 거잖아. 딱 하나 탄소만 예외적으로 전기전도성 있고 나머지는 싹 없는 거고. 상태를 좀 외워놔. 금속 원소는 상온에서 다 고체인데 브로민만 수은만 유일하게 액체고. 비금속은 고체 또는 기체인데 브로민만 액체고. 상태는 좀 신경 써서 외워놔야 돼요. 금속과 비금속. 다 했던 거라 어려울 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다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되든가 아니면 공유결합을 한다가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그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56페이지. 여기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파트인데 우리 기억을 되살려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좀 비교합시다. 자, 일단 이온결합을 이루는 결합의 근원은 뭐예요? 이온결합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무슨 힘으로 하는 겁니까? 방학 때부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을 이루는 결합의 근원. 이온결합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야? 아니 양이온이 결합하진 않잖아요. 음이온끼리 결합은 안 한다고요. 누구랑 누구가 해? 양이온, 음이온. 이게 핵심이죠. 그럼 한 놈은 풀이야, 한 놈은 마야. 둘이 서로 땡겨.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어요? 풀마가 서로 땡긴다? 전기적 인력. 까먹지 마. 니네는 소수령도 있잖아. 정전기적 인력. 정자는 생략하기도 한다. 근데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 다 누구냐? 금속. 음이온이 비금속. 물론 수소는 예외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온결합은 금속이랑 비금속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양이온이 되는 애가 음이온 되는 애한테 전자를 주는 거다. 이러면서 둘이 풀마가 돼서 철썩 붙는 게 이온결합이다. 이온결합은 기본적으로 기억나죠? 분자로 존재를 안 했어요. 얘네는 결정으로 존재했어요. 양이온, 음이온 알죠? 떼고 둘이 막 몰려다니는 거.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뿅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선지에 NaCl 이렇게 예시에 줘놓고 기억 이렇게 묻는다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하나씩 결합한 물질이다. 맞아요, 틀려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하나씩 결합한 물질이다. 틀려요. 왜? Na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 딱 결합하여 둘이 이렇게 댕겨? 안 댕기잖아. 그럼 얘네는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개수 B로 결합했다고 표현해야지 하나하나 결합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선지라니까.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하니까 틀린 게 당연한 것 같죠? 이게 선지에 막 섞여있으면 헷갈려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한 개씩 결합했다 이러면 틀린 거야? 한 개 안 돼. 1대1의 개수 B로 결합한 거야.
결정으로 존재한다는 게 그래서 무슨 의미라 그랬어? 분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근데 공유결합은 분자가 맞죠. 얘는 분자가 맞지 진짜.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 진짜 셋이 다니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내가 H2O를 줘놓고 이렇게 써놓고 자 H2O는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 물질이다. 맞아 틀려?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 물질. 맞죠? 2개, 1개 실제로 결합했으니 개수 비로도 2대1이죠. 얘는 B라고 해도 되고 2개, 1개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1대1이라고 해야지. 알겠어? 공유 결합 물질은 누구끼리 하는 거야? 비금속끼리 하는 거 알죠? 금속끼리 하는 결합은 없어. 응? 금속 비금속이 하든가 비금속 비금속이 하든가지. 금속은 안 해.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죠. 결론은 이거지. 내가 이온 결합을 하든 공유 결합을 하든 결합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누구처럼 되고 싶어? 18족처럼 되고 싶어. 나 바장 바깥 껍질에 8개 다 채우고 싶어. 그니까 누구는 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하고 누구는 공유해서 8개 채우고 자기 가능한 대로 하는 거죠. 8개 채우려고. 다 18족처럼 되려고 하는 거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얘네 상온에서 상태. 이놈의 상태를 왜 이렇게 헷갈리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상태하고는 달라요. 아까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는 원소 하나씩 있을 때 얘기고 이거는 결합을 한 거니까. 금속은 다 고체였죠. 수은 빼고. 비금속은 다 고체 아니면 기체였죠. 브로민 빼고. 그럼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다 무슨 상태야 상온에서? 이온 결합.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쟤네 결정으로 당겨. 수많은 양이온 음이온이 떼거지로 있어. 무슨 상태겠냐? 고체지.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데 액이나 기가 되기가 힘들단 말이야 얘네는. 기본적으로 고체야. 그리고 공유 결합은 주로 이제 액기. 근데 가끔 고체도 있긴 있는데 주로 액체나 기체다. 그래서 이 상온에서 상태를 보면 얘네 녹는 점 끓는 점 비교가 돼요. 고체로 있는 애랑 주로 액기로 있는 애 중에 누가 녹는 점이 높은겨? 고가 높은 거지. 아직 녹지 못했다. 녹는 점이 높아서. 얘가 높은 거야. 반면 얘네는 낮은 편인 거지. 이온 결합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비해서. 그 다음 정말 이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서의 중요성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 전도성. 너무 중요해. 이 전기 전도성이 사실은 얘네 결합의 이 집에서 결합의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왜? 얘네 상온에서 고체야. 근데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왜냐? 고체일 때는 이온이 움직여 못 움직여? 이온이 있긴 있지만 서로 따닥따닥 붙어갖고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고요. 일단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전기가 통하는 거 알죠? 못 움직이면 전기가 안 흘러요. 그래서 얘네는 고체일 땐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녹으면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 전도성이 생기죠. 왜? 녹으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든. 어떻게 움직이는데?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서로 반대 극으로 끌려가면 그때부터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녹아야 흐르지. 녹아야 끌려갈 수 있으니까. 반면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고 액체고 수용액이고 기본적으로는 안 통해. 얘는 원래 안 통하는 게 디폴트야. 원래. 근데 간혹 이제 예외적으로 수용액일 때만 가끔 통하는 애가 있죠. 그게 HCl, HF, NH3. 얘네는 수용액에서만 전기가 통하는 공유결합 물질의 예외. 근데 간혹 가다가 저런 애들을 하나 껴주더라. 조심해라. 오케이? 원래는 안 통해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대부분 잘 녹지. 녹으면 이제 전기가 통하고.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는 놈도 있고 아닌 놈도 있어요. 사실은. 물에 녹는 놈도 있고 아닌 놈도 있는데
쟤네는 녹든 안 통해. 원래 공기결합은 녹든 안 통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놈들만 통하는 거예요. 물에 녹았을 때. 원래는 녹든 안 통해요. 자냐? 박효우 씨? 됐죠? 여기까지 별거 없고. 그 다음 이제 그 외에 다른 성질들을 생각해 보면 힘을 주면 얘 고체는 고체인데 쉽게 부서지는 거 알죠? 왜 이온 결합 물질 힘 주면 쉽게 부서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이 힘을 줬을 때 쉽게 부서지는 이유는 원래는 풀마가 마주보고 있는데 힘 주면 샥 밀려가지고 한 칸씩 밀려서 풀마마가 마주보게 되잖아. 반발력 와작 이렇게 부서지는 거죠. 얘네는 뭐 이제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여기는 됐고,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좀 추가적인 특징인 거고, 사실은 문제에 이거 표현할 줄 알죠? 대괄호 해놓고 뭐 풀마 붙이면 이온 상태라는 뜻이라는 거. 요렇게만 그려놓으면 그냥 이온인 거고, 만약에 그려서 이렇게 합쳐놓으면 지금 이온 결합을 했다는 의미인 거고, CuCl2처럼 막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두 개가 붙었다 그러면 하나짜리를 가운데에 놓고 두 개짜리를 양쪽에 보통 붙여서 그려요. 대괄호 이렇게 풀마 표시해갖고. 자, 이렇게 해놓고 AB, A이온, B이온 이렇게 한다니까. A이온과 B이온은 같은 주기이다. 아,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OX. A와 B는. 저 봐, 정신 못 차리더니 같은 주기 원소다. 맞잖아. 왜 맞아? 선생님, 얘는 껍질이 두 개고 쟤는 세 개인데요? 아니지! 이온일 때는 주기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온일 때는 주기를 못 따지고, 얘 원래 원자였을 때 몇 주기 몇 족이지? 주기와 족은 원래 원자로 바꿔놓고 따져야 되는 거야. 이온은 주기가 없어. 알겠어? 얘 하나 잃어서 이 상태니까 원래는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원래 3주기죠. 쟤도 원래 3주기죠. 양이온은 이온이 되면서 껍질수가 어떻게 돼? 양이온은 이온이 되면 가장 바깥 껍질이 하나 없어지는 거야.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걸 싹 버리잖아? 그럼 양이온은 이온 되면서 껍질수가 하나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온일 때 껍질수랑 원래 원자일 때 껍질수가 달라요. 이걸로 주기를 따지면 안 돼. 근데 음이온은 이온이 될 때 껍질수가 어떻게 돼? 음이온은 이온이 되면서 껍질수가 그대로 유지야. 왜냐면 가장 바깥 껍질에 빈칸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껍질 수는 안 바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음이온은 지금 껍질이 3개면 원래 원자였을 때도 3개야. 다만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가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 원래 3주기, 쟤도 3주기. 그리고 이온 이름 쓸 때 항상 양이온 앞에 쓰는 거 알죠? 양이온이 앞, 음이온이 뒤.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오도록. 이런 거 물어봐야지. 질산 알루미늄. 화학식 한번 불러볼까? 자, 일단 앞에 누굴 써야 돼? 앞에 누굴 써야 돼? 질산이야?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양이온 먼저 써야죠. 금속 먼저 써야지. 근데 얘가 금속이 들어갔다는 건 이온 결합이란 뜻이고, 그럼 이온 상태라는 뜻이니 얘가 어떤 이온이구나를 밑에 먼저 쓰셔야 된다고요. 알루미늄이 몇 가 이온이야? 알루미늄 몇 가? 13족이잖아. 얘 거의 유일한 3가 양이온. 질산 화학식 기억해 못해? 질산이온. 화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기억 못하시면 안 되지. 질산이온.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외웠냐. 진짜로 이런 다원자 이온 껴놓고 이름과 화학식이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른 것은 진짜 이렇게 나온다니까 정말. 이딴 걸 놓고. 그럼 얘네들을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무조건 양이온이 앞이야. 알루미늄 먼저 써. 음이온이 뒤야. NO3. 근데 숫자가 크로스죠. 크로스. 안 그래? 그러면 알루미늄 옆에 1을 붙이는데 우리 1은 안 하고 생략이니까 그냥 AL. NO3하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 3이 또 붙어야 되는데 숫자가 있는데 또 붙여야 될 경우는 괄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질산 알루미늄. 오케이?
이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나오지. 알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공유결합. 자, 이거는 내가 얘를 보여주고 물어봐야지. 자, B와 C가 결합했을 때 화합물의 화학식은 BC를 결합시킨다. 그럼 화학식을 어떻게 써야겠어? 일단 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겠구나. 그럼 얘 몇 가 이온이지? 1족이니 1가. 16족이니 2마. 알죠? 원자가 전자 6개니까 2개 얻어야잖아. 결합시키려면 양이온이 먼저 음이온이 뒤인데 숫자 크로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2C가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이게 나와줘야 돼. 그럼 E와 C의 화합물의 화학식은? E와 C 어떻게 할 거야? 얼라리? 일단 무슨 결합이? 화학식을 쓰려면 얘가 공인지 이온인지부터 판단해야 해. 일단 무슨 결합? 아니, 얘는 비금속인 게 확실하잖아요. 16족이니까. 그럼 얘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2주 23조. 아니, 3주 23조. 알루미늄이잖아. 그럼 이온 결합이죠. 그럼 얘가 무슨 이온인지부터 쓰란 말이야. 얘 몇 가 양이온? 3풀. 13족이니까. 이마. 그 다음 붙여. 양이온 먼저, 음이온 뒤에. 근데 크로스 E2C3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해성? 자, C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 C만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아니다. C만으로 이루어진 안정한 물질의 화학식. 일단 C는 비금속인데 비금속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공유결합. 그렇다고 C 원자 혼자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다녀? C2죠. 쟤 O2잖아, O2. 그러면 A, B, C, D, E, F, G라 합시다. 아니지. D, F, G, H 이렇게 쓸까요? 자, F와 H를 이용하여 안정한 화합물이 되었다. F 하나에 H가 몇 개 붙었을까? F는 14족이야. 원자과 전자가 4개지. 일단 다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이야? 공유.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무조건 8개를 채워야 된다고? 근데 14족은 몇 개까지 공유 결합할 수 있어? 4개. 근데 H는 17족이다? 쟤는 몇 개까지 할 수 있니, 공유? 하나. 그럼 F 하나에 H가 몇 개 붙겠어? 4개. 그럼 화학식이 FH4.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자, 얘만으로 이루어진 안정한 물질 G2겠지? 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이때? G만으로 이루어진 안정한 물질 공유 전자쌍 몇 개? 3개. 제 3중 결합하는 거 알겠어? 15족이니까 3개까지 공유 결합할 수 있고, 나도 3개, 너도 3개, 그럼 3개 공유해야 서로 안정해지는 거지. C2는 몇 중? 2중. 공유 전자쌍 2개. H2는 하나. 단일 결합이라고 하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A와 D는 화학 결합해야 하네? 안 하죠. 18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빵개. 1원자 분자. 혼자 다니는. 이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C, F, G, C. C와 H 사이에 안정한 화합물, 화학식 써볼까? 자, C가 하나다. 그러면 H는 몇 개가 붙을까? 2개. C가 16족이니 2개까지 공유결합할 수 있고, H는 17족이니 하나밖에 공유결합 못하고, 그럼 C 하나에 H 2개 붙어야죠.
그래야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지. 오케이. 이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문제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유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이런 거 준단 말이야. 전기전도성 했고, 이런 거.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주성분, 저게 뭔지 몰라도 일단 불태워서 연료로 쓰는 거잖아. 자, 일단 불태워서 연료로 쓴다 그러면 주성분이 뭐게? 불태워서 연료로 쓴다. 일단 CH예요. 일단 CH. 불태운다. 그럼 쟤네 무슨 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 제빵소다 뭔지 알아?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 무슨 결합물질이 이게? 얘. 그럼 이거 무슨 결합물질? 이온이지. 나트륨이 들어가잖아 일단. 나트륨이 금속 아니겠니? 탄산수소 나트륨. 아, 나트륨이 들어갔네? 이게 제빵소다구나. 제설제는 뭔지 알지? 염화칼슘. 길 얼지 말라고 뿌리는 거. 근데 염화칼슘이면 무슨 결합? 이온결합. 칼슘이 들어가잖아. 금속이잖아. 이름만 보고도 뷰테인이 내가 뭔지 몰라도 불태워서 연료로 쓰는 걸 보니 C와 H로 이루어진 물질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공유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야. 화학식을 어떻게 다 외우니? 이게 이름 보고 무슨 결합 물질인지 정도는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어? 오케이.